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향적 인간과 외향적 인간. 1955년 12월 1일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의 초저녁 40대 중년 여인이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그녀는 백화점 지하에 있는 양복점에서 하루 종일 다림질을 했었다. 그녀는 흑인석이라고 쓰인 의자의 첫 줄에 앉았다. 곧 버스는 손님으로 만원이 되었다. 앉아있는 그녀에게 버스 운전사가 백인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하였다. NO라고 답한 그녀는 운전사가 부른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가 재판을 받던 날에는 5,000명의 옹호자들이 이 교회에 모였었다. 그 후 이들은 380일 동안 버스 보이콧 운동을 펼쳤었다. 92세로 생을 마친 이 여인 로자 팍의 자서전 제목은 조용한 힘, 즉 Quiet Strength이다. 자신을 잘 표현한 제목이다. 사람들을 구별할 때 성별, 인종에 못지않게 성격적으로는 외향적 인간, 즉 extrovert, 와 내향적 인간 인트로버트로 나눌 수 있다. 로자 팍은 말이 없고 조용한 내향자 성격이었지만 위대한 업적을 역사에 남겼다. 이상의 내용은 수전 케인이라는 과거 월가의 변호사가 쓴 책 Quiet에서 따온 이야기이다. Quiet Strengths. 현재 미국인들은 마치 모두가 외향적 인간이냐 행동을 한다. 즉 용감하면 위대하고 사람들과 쉽게 잘 사귀면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연구에 의하면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내향적으로 태어났는데도 이들은 마치 선천적으로 외향적이냐 행동을 한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외향적 인간이냐 행동하여야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회 풍조 때문이리라.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단다. 내성적인 성격의 자기 자신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었다. 그녀가 월가의 법률 회사에 일하던 중 갑자기 골치 아픈 소송권을 해결해야 할 사건이 터졌다. 본래 그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부재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다른 동료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야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었다. 걱정했던 거에 반비례하여 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말되었고 시간도 오히려 짧게 들었다. 내향적인 자신의 승리로 끝난 것을 보며 그녀는 역사적으로 떼어놨던 내향적 인물들을 찾아내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흑인의 권리를 찾는 데 큰 공헌을 했던 로자 팍이다. 또 다른 내향적 성격의 무인으로 그녀는 인도의 간디, 과학적 큐리 부인, 발명왕 에디슨 등을 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수줍은 듯 보이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고 생각을 깊이 한 후에야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정이 통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오히려 쉽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외향적인 사람이 못지않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저자는 동양인이 많이 살고 있는 북가주의 큐퍼티노스시를 방문해 보았다. 그리고 101세의 중국인 2세 고교생을 심층이게 조사했다. 이 학생은 말이 적고 파티를 즐기진 않았지만 자신에 넘쳐 있었다. 저희 친구들이 파티나 운동을 하면서 즐길 때에는 저도 물론 끼고 싶죠. 그러나 이민 오셔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저처럼 학업에 뛰어나고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면 인기를 얻을 수도 있죠. 구글과 애플사가 있고 많은 컴퓨터 기술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이 도시에는
내향적인 동양인 2세들이 그래서 인기가 있고 두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대하면에서 수학선생을 하였지만 이민 후에는 다른 집에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단다. 오죽하면 어떤 백인 부모님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며 동양 학생들이 적은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경쟁이 이기도록 한다는 하소연을 했을까. 우리 학교에서는 내성적 성격의 학생들이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잘 지낸답니다. 이곳 교정 선생님의 말씀이다. 저자는 내향적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처럼 많은 동양인들도 비슷하지만 본인의 일에 충실하고 가끔은 외향적인 좋은 점도 배워간다면 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다짐한다고 믿는다. 법정에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자기 직업인 심리학자와 작가의 길을 더욱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2세들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다고 하여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들의 좋은 점을 살려주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가 솔선시범해 보인다면 그들은 우리가 선택해온 이 미국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인생 항로 행복한 제3의 노년기를 준비하려면 김영숙 연세의대 70년대 졸업 64년 입학 2016년 조찬 강의 내용.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70에서 75세 사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녀들을 길러놓고서 매일의 의미에서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가 행복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거쳐가야 할 중년기, 즉 45세부터 65세 사이를 지나는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경기를 맞이하는 여성이 못지않게 남성들도 심신의 많은 병원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때를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변화되는 사춘기 기간의 반대 현상이니까요. 우선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가 자궁에 착상된 지 10일 만에 자신의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척추신경의 기본인 뉴럴 튜브가 형성되고 그 후에 3개월 만에 중추신경계가 완성됩니다. 이 시기에 XY 염색체를 가진 태아, 남아에게서는 남성 호르몬, 테스트 호르몬이 나와서 장차 남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XX 염색체를 가진 태아는 이런 변화가 없이 태어나서 여성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아의 부신 조직에서도 소량의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나 남성은 두 가지 성의 호르몬을 모두 체내에 갖고 있습니다. 11살에서 13살이 되면 남성은 새로운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각각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체형이 바뀌고 심리적인 변화가 옵니다. 사춘기의 시작이죠. 자녀들이 이런 변화를 거쳐가는 기간이 바로 부모님들에게는 사춘기인데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가을 현상이 옵니다. 우선 여성은 45세부터 55세 사이에 폐경기를 맞습니다. 약 13세부터 시작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배란을 하여서 500개 정도까지 만들어서 내보낸 후에 난소는 호르몬 생산을 줄입니다. 배란이 그치고 따라서 월경이 없어지는 폐경기를 맞게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생산을 하기보다는 이미 낳은 아이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어서 종족을 번성케 하려는 자연의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폐경기를 지나면서 여성의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 양이 부쩍 줄어들면 본래 갖고 있던 남성 호르몬과의 비율에 차이가 생기겠죠. 따라서 남성화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과거보다 공격적이 되며 활발해집니다. 할머니가 된 후에 법과대학을 나와 정치인이 되거나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하는 중년의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때쯤 안방 마님이 곳간 열쇠들을 모두 장악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여성의 변화가 이렇게 1, 2년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남성들은 훨씬 심각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40대부터 남성 호르몬의 양은 1년에 1% 정도씩 감소합니다. 40%에 100%의 테스토스테론 양이 있었던 남성이라면 70세가 되면 약 70%로 떨어지겠지만 이 자체 때문에 남자의 정자 생상이나 성적 능력 등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70대의 자녀를 갖고 옛 노인 양반들이 어린 첩을 들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예죠. 그런데 이처럼 소소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남성들의 심리적 타격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우선 남성 체내에 있던 소량의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증가됩니다. 즉 여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남성의 자살이 45세부터 59세 사이에 많아집니다. 중년기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나 적응력의 부족으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중년의 아빠가 아들과의 정구시합에서 처음으로 졌다거나 전날 밤 부인과의 잠자리에서 발기불능을 경험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분은 내 인생의 끝장이 왔구나라고 느끼며 더 이상 부인과의 접촉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폐경이 되고 주름살이 늘어가는 그의 부인은 아마 남편에게 젊은 애인이 생겼거나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나름대로의 오해를 하며 냉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은 언어 사용 능력이 여성과 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녀들은 엄마와 마주 앉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세세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사랑하는 심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도 2만 개가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내 아이들은 주로 집 밖에 나가서 놀거나 스포츠를 즐기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운동 경기를 보거나 낚시질을 나란히 앉아서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지만 별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남성들에게 언어란 응급 상황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이고 사용하는 어휘도 5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느끼는 외롭고 클클하고 우울한 기분을 말로 해서 위로받아야 할 부인과는 차츰 딴방을 쓰게 되니 문제가 쌓여갈 뿐입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변화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의 행동 거지는 더욱 크게 확대되어 보이니 자녀들과의 거리는 멀어만 갑니다. 자녀들을 자신 있게 이끌어가려면 부모님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년의 부모님은 대화를 시작해서 서로의 아픈 마음이나 상처를 위로해주고 변화를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남성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중년기 이후에는 여성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위축되기 쉬운 남성의 자존감도 올려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중년의 실현기를 지난 부부들에게는 뜨거운 제3의 노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아름다운 세월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내가 본 어느 필리핀 여성들. LA시 한복판 선셋대로 상에 있는 선셋 카이저 병원에는 동양인 의사나 간호사가 많이 근무한다. 한국인을 위시하여 중국인, 월남인, 인도인 등등 이민자들이 환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리라. 이곳에는 특히 필리핀계 간호사들이 많은데 언제부터인지 벨리에서 일하는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남편 폭행의 피해자들이었다. 이들도 한국인 이민자들처럼 정신과를 찾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감추려는 듯했다. 심한 상처를 당하면서도 종교적 이유로 이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의 남편과 오래 살려면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변화는 그들이 일으켜야 했다. 우선 가정폭력의 순환과 가정을 공부했다. 대부분이 동양 이민자 가정들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신들의 본래 직업보다 낮은 계층에 있기 쉽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는 보조교사를 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이민자 동양 여성들은 언어 습득이나 환경 적응이 빠르다. 게다가 이곳에서 자라는 자녀들과도 교감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안팎에서 긴장이 쌓이다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자신보다 체력이 약한 아내를 해치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화풀이가 끝난 후 사과도 하고 선물 공세도 하면서 다시 시간이 간다. 그러나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본인이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화살이 간다. 멀쩡하던 어른이 이렇게 짐승처럼 변화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인간 두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번연계가 하는 일, 즉 위험 또는 스트레스가 감지되면 싸우거나 도망치는 생명보호진의 본능을 이해해야 한다. 가난하기가 배고프거나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대는 것이 바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아닌가. 어른이 된 후에도 fight or flight 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가슴은 뛰고 숨이 가빠지며 근육이 강직되어 피곤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러한 감정의 상태를 제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창조력을 길러주며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이성을 갖게 하는 영역이 바로 두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이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시작되어 25세에서 30세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성숙되는 전두엽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감정뇌를 조절하는 데 늘 힘이 겨웁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으로 길이 들여진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은 감정내에서 울컥울컥 공격성이 올라오더라도 제압하는 기능을 배우게 된다. 남편이 이성을 잃고 즉 전두엽의 기능이 지로인 상태에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이 필리핀 아내들이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우선은 도망가거나 피해야 한다. 맞아주는 것이나 죽어주는 것은 동물을 더욱 잔인하게 가세시킬 뿐이다. 그러나 긴 앞날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 방법뿐이다. 동물은 자신보다 더 크거나 힘이 센 상대가 오면 도망간다. 작고 약한 아내에게는 폭행을 하지만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경찰관 즉 법 앞에서는 온순해진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콧방귀만 끼던 분노 조절 치료나 음주 제열 치료를 52주간 강제로 받을 수밖에 없다. 10명의 필리핀 간호사 중 단 2명만이 911으로 경찰을 불렀다. 한 남성은 재판을 통해서 1년간 상담 치료를 받으며 폭행이 중단되었다. 평시에 우울증이 진단되어서 약물 치료도 병행하며 가정이 화목해졌다. 다른 남성은 겁이 나서 재판정에 출두하기 전날 하와이로 도망을 갔으나 결국은 귀가해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심한 주의 산만증 증상이 있었으나 머리는 명석했던 전문인이었다. 나머지 여성들은 언젠가 변화를 일으키라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닮은 아내 학제자가 되거나 귀여운 딸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맞을 수밖에 없는 바보라고 믿으며 폭력 희생자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나 똑똑한 간호사들이니까. 감사합니다.